2012년 2회 에너지관리기능사 기출문제 해설입니다. 문제 1번 주철제 보일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주철제 보일러는 강철 보일러하고 특징을 비교하는데요. 강철은 철판으로 만들어서 모양을 구부려서 틈새를 용접해서 제작합니다. 그런데 주철은 용접이 잘 되지 않는 쇠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작하느냐 하면은 쇠물로 녹여요. 그래서 틀에 부어서 찍어서 조각조각 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조각을 조립하기 때문에 틈새가 세기가 쉬워서 고압용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저압 난방용으로 사용을 하고 부식이 잘 안 됩니다. 주철이라는 쇠는 강철에 비해서 열에도 잘 견뎌요. 뜨거운 열에는. 하지만 충격에는 약해요. 그럼 보일러로 충격을 주는 방법이 뭐냐? 물이 적게 들었는데 과열이 됐는데 갑작스러운 급수를 행할 때, 급열, 급냉을 할 때 균열이 가기가 쉬워서 저수위 과열 사고가 났을 때는 자연 냉각 후에 급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섹션이 영어로 이제 섹션이고 조각을 증감, 늘렸다 줄였다 하면은 용량 조절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고압용으로 사용된다. 틀린 거고요. 전열 효율이나 연소 효율은 낮은 편이다. 구조가 내부가 좀 복잡한 편이라 청소하기도 좀 곤란하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답은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문제 2번. 다음 중 확산연소 방식의 연소장치에 해당하는 것. 확산연소는 기체연료의 연소 방식인데요. 기체연료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확산연소는 연료를 분사하고 나서 그 분사된 연료에 바깥에서 공기가 들어가서 분사된 후에 섞어지면서 연소가 되는 방식을 확산연소 그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분사하기 전에 미리 공기까지 다 섞어서 그 다음에 분사하는 거. 이것은 예혼합연소라고 합니다. 예혼합연소는 예는 미리 예자예요. 미리 예자. 예측하다, 예비하다. 미리 혼합했다 이런 소리고요. 예혼합연소에서 사용되는 버너는 반드시 버너만 사용돼야 되는데 저압 버너, 고압 버너, 송풍 버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확산연소에서 사용되는 버너는 종류가 뭐냐? 일반적인 버너, 선회형 버너 저런 거 쓰고요. 그 다음에 포트, 그냥 구멍만 뚫려 있는 거 이런 걸 사용하고요. 예혼합연소에는 버너만 사용하는데 예혼합연소에 사용되는 버너 종류가 저압, 고압, 송풍 이렇게 있다. 따라서 확산연소 방식에 해당되는 것은 선회형 버너만 해당이 됩니다. 저압 버너, 고압 버너, 송풍 버너는 예혼합연소에 사용되는 버너입니다. 문제 3번. 슈트블로워 사용하는 주의사항 중 틀린 거. 슈트블로워는 수간 보일러의 관표면에 붙어 있는 관표면에 끄름이나 검댕을 떼어주는 장치이죠. 영어로 SOOT가 SOT가 검댕이란 뜻이에요. 검댕. blow는 불어내다. 그러니까 불어내는 장치. 자, 어떻게 불어내느냐? 고압의 압축 공기나 압축된 공기 또는 건조한 증기 이런 것을 불어서 사용을 합니다. 가번 분출기 내의 응축수를 배출시킨 후에 사용을 해라. 증기를 사용할 때는 장치를 사용하지 않을 때 그 전에 사용했던 증기 일부가 식어서 응축수가 고여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응축수 배출하고 노즐로 증기를 분사하라는 이야기고요. 나번 부하가 적거나 소화한 후에는 사용하지 말 것. 왜냐하면은 수관에 붙어있는 끄름을 잔뜩 떼내면 이게 연소실인데 노즐로 분사해서 이걸 떼어내면 끄름이 엄청 날리겠죠. 검댕이. 그런데 불이 다 꺼진 다음에 이걸 해봤자 송풍기도 가동이 되지도 않을 테고 여기서 송풍기 가동해서 빼내야 되는데 그러면 어때요? 다시 소개가 다시 달라붙겠죠. 그래서 사용하지 말라는 거고 어느 때 사용하냐? 송풍기가 원활하게 빨아낼 때, 원활하게 작동될 때 보일러 부하율이 최소 50% 이상으로 가동되고 있을 때 사용하거나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밑으로 가동되거나 불이 꺼진 다음에 사용하면 안 되고
이걸 분출해서 떼어내기 전에는 흡입 송풍기를 증가를 시켜서 잘 빨아내도록 조치를 한 다음에 검댕을 떼어주는 게 좋습니다. 원활한 분출을 위해서 분출하기 전에 연도 내에 있는 배풍기, 요거는 이제 흡입 통풍기, 흡입 송풍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배출하는 송풍기, 그래서 배풍기라고 하는데 사용하지 말 것 그랬는데요. 원활한 분출하기 위해서 분출하기 전에 연도 내 부품을 사용하지 마라 그러면 안 되죠. 사용을 해서 통풍력을 증가시킨 다음에 써야죠. 한 것에 집중적으로 사용을 해서 전열면에 무리를 가하지 말 것, 당연한 말이고요. 그래서 답은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급수의 열기, 절탄기 형식 구조 설명으로 틀린 것. 답은 설치 방식에 따라 부속식과 집중식으로 분류한다. 급수는 가열하는 정도에 따라서 증발을 시키는 것과 증발을 안 시키는 것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증발식을 많이 사용한다가 아니고요. 증발하는 것은 증기로 만들어버리는 건데 보일러에 급수를 할 때 증기로 넣으면 수격작용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따라서 증발하지 않고 그냥 따뜻하게만 데펴서 공급하는 비증발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답은 평관급수의 열기는 부착하기 쉬운 먼지를 함유하는 배기가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설치하는 공간이 넓어야 된다. 관으로 된 급수의 열기는 부착하기 쉬운데 먼지를 함유하는 배기가스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관이 접촉 면적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다 핀을 부착하는 방식은 제열 면적이 넓어지만 그냥 관으로만 된 것은 설치 공간이 넓어야 된다. 즉 관이 많이 꼬불꼬불 배열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핀 튜브 급수의 열기는 즉 관에 책받침 같은 방열 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는 배기가스의 먼지 형상, 성질 상태, 먼지가 달라붙는 것, 핀에 먼지가 달라붙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번 설명이 잘못되어 있고요. 급수 가열도에 따라서 증발식, 비증발식으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비증발식을 많이 사용한다. 답 표현이 가가 아니고 나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킹과 표기가 좀 다르게 되어 있네요. 자, 문제 5번. 가장 미세한 입자의 먼지를 집진할 수 있고 압력 손실이 적고 집진 효율이 높다. 특징, 집진 효율, 전기식이 답이죠. 그 다음에 세정식, 물로 씻는다, 물. 그 다음에 먼지가 아주 개수가 적은, 함진 농도가 작은 배기가스도 걸러낼 수가 있다. 단, 물을 뿌려버리니까 배기가스가 식어버려요. 배기가스가 뜨거워야지 잘 빠져나가는데 식어버리니까 통풍력이 떨어집니다. 압력 손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중력식, 먼지가 이기느냐, 배기가스가 이기느냐, 코스를 길게 해서 먼지가 무게에 의해서 저절로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이클론식, 원심력을 이용해서 분리해내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이다, 이 말이 들어가면 효율은 괜찮은 편이다, 좋은 편이다, 그 말이 들어가고 운용을 할 때, 유지를 할 때 유지비가 적게 든다, 괜찮은 편이다, 경제적이다, 그러면 사이클론식. 따라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가번. 문제 6번. 원통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원통 보일러는 드럼통을 세워놓으면은 2평, 뉘어놓으면은 횡형이고요. 뉘어놓는 형태가 노통이 있으면 노통 보일러, 연관이 있으면 연관 보일러, 노통과 연관이 있으면 노통 연관 보일러 이렇게 구분합니다. 틀린 거 보겠습니다. 2평 보일러는 설치 면적이 적고 설치가 간단하다. 답은 노통이 2개인 경우는 코르니시 보일러다. 코르니시는 사람 코가 하나니까 노통이 1개. 그럼 노통이 2개인 게 뭐냐? 양쪽에 있으니까 양카샤. 이 두음 법칙으로 양카샤가 아니고 외우기 쉽게 해서 그런 거죠. 랑카샤. 랭커셔 해도 되고요. 답은 패키지형 노통 연관 보일러는 내분식이므로 방산 손실 영향이 적다. 노통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가 다 내분식입니다. 굳이 패키지형이 아니더라도. 답은 기관 본체를 둥글게 제작해서 이를 2평이나 횡형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보일러를 원통형 보일러라고 한다. 따라서 설명에 틀린 것은 4번 설명이 틀린 거죠. 이게 4번입니다. 4번.
설명 틀린 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노통이 2개인 보일러는 랑카샤 보일러가 답이고 호른시 보일러가 아니고요. 마킹 4번으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7번. 액화, 서유가스, LPG 일반적인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기화시 최저? 그렇죠. 팽창되죠. 250배. 참고적으로 LNG는 액화, 천연가스는 600배. 4번. 액화시 적은 용기에 충전이 가능하다. 액화를 시키면 기체가 축소가 되니까요. 다음은 기체 상태에서 비중이 도시가스보다 무겁다. 도시가스의 주성분은 메탄이에요. 메탄은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그런데 액화, 서유가스 주성분은 프로판이에요. 프로판, 부탄.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누설이 되면 바닥에 체류합니다. 폭발 사고가 있을 수가 있죠. 4번. 압력이나 온도 변화에 따라 쉽게 액화되고 기화될 수가 있다. 액화를 시키기가 쉽기 때문에 용기통에 저장을 해서 배달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틀린 것이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문제 8번. 다음 중 임계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의 임계점. 압력이 상승한 상태에서 물을 끓이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과 증기의 구분점이 없어지는 지점이 되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100도씨에서 물이 끓을 때는 일기압일 때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압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끓으면은 점점 100도보다 높은 온도가 돼야지 끓고 대신에 어느 일정한 압력이 되면은 이 끓는 현상이 없이 곧바로 증기로 변한다고 그랬죠. 이것을 임계점이라고 합니다. 이 온도를 임계온도, 압력을 임계압력이라고 하고요. 이 임계온도는 3741호도씨. 그때 압력은 2565kJ/cm. 그리고 그때의 증발은 잡열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0이죠. 포화수에서 증발 현상이 없고 액체와 기체 구별이 없어지는 지점을 말한다.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4번. 물뿐만이 아니라 어떤 액체 종류든지 간에 이런 임계 상태가 나타납니다. 각각 다릅니다. 액체 종류마다. 근데 여기서는 물을 물어본 이유가 에너지 관리가 보일러니까 보일러에 주로 물을 넣고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물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죠. 자, 문제 9번. 보일러에서 설명한 송풍기 종류가 뭐냐? 경향날개다. 이게 핵심이죠. 지금 이게 원심형 송풍기 종류인데요. 원심형은 터플다가 있어요. 터플다. 터보형. 위에 적어보죠. 터보형. 플레이트형. 다익형. 이렇게 종류가 있고요. 중심축에서 회전하는 방향으로 임펠러가 있다. 이렇게 임펠러가 날개에 있는 거예요. 근데 회전할 때 각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터보가 가장 고속이고요. 다익형이 저속이에요. 회전 속도가. 고속으로 되니까 날개가 반드시 있지 못하고 뒤로 휘어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속도가 되면은 그냥 이렇게 중심에서 나란히 방사형으로. 그 다음에 속도가 더 느리면 어찌냐? 이렇게 앞쪽으로도 머리가 가지런히 있어요. 앞쪽으로. 제 머리는 헤어스타일이 조금 듬성듬성하지만. 자, 그래서 고속으로 도는 터보형은 날개가 뒤로 향해 있어요. 후향형. 플레이트는 방사형이라고 그래요. 방사형. 이 방사형을 경향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다익형은 전익형, 후익형, 후향형. 요건 전향형, 전향 또는 전익형 그렇게 말해요. 익은 날개 익자를 말하고요. 따라서 지금 경향 날개이다라고 하는 경우는 방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터플다에서 플레이트가 답이 되겠죠. 터보 그러면 후향 날개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다익형이다 그러면은 전향 날개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아주 세부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터보형은 주로 앞에서 압입 송풍기로 많이 쓰이고요. 플레이트 다익형은 뒤쪽에서 빨아내는 흡입 송풍기로 많이 쓰여요.
자, 문제 10번. 미리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제어 각 단계가 진행되는 제어 방식으로 작동 명령이 타이머, 릴레이에서 수행이 되는 제어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퀀스 제어를 설명한 거죠. 피드백 제어는 제어 결과를 다시 검출해서 입력 측으로 되돌려서 정정 동작을 행하는 그런 제어, 그런 피드백이죠. 답은 시퀀스 제어가 답이 되겠죠. 문제 11번. 안전밸브의 수동시험은 최고 사용압력이 몇 % 이상 압력으로 행하느냐. 수동시험은 안전밸브 스프링이 그대로 녹슬지 않고 눌러붙지 않고 잘 탄력 있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테스트해 보는 건데, 레버를 당기면 스프링이 들어 올려지면서 안전밸브 구멍을 분출구를 향해서 전기가 픽픽 나갑니다. 분출 압력이 75% 이상 올라 있을 때 수동으로 레버를 당겨서 분출 시험을 해봅니다. 이거 안전밸브 시험입니다. 75%가 답이죠. 문제 12번. 액체 연료 중에 경질유에서 주로 사용한다. 경질유는 등유나 경유 같은 상온에서 증발하기 쉬운 그런 종류의 사용하는 기화 연소 방식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기화식 버너라고도 하고요. 증발식 버너라고도 하는데, 포트식, 증발식, 심지식, 웰프레임식 이런 종류가 있고요. 웰프레임식, 낙차식 이런 종류도 경질유에 사용하는데, 무화식은 중유에만 사용합니다. 중유를 안개처럼 분사한다고 해서 안개 무자를 써서 무화식 그렇게 구분하죠. 라번이 답이 되겠죠. 자, 증발식 버너, 심지식, 포트식, 낙차식, 웰프레임식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무화식에는 압력분무식, 회전분무식, 로타리 버너라고도 하고요. 고압기류식, 저압기류식, 합해서 기류식 버너, 초음파식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13번. 연료의 탱크에 가열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거. 기름 탱크에 가열 장치했다? 중유죠. 가열하는 열원은 전기, 온수, 전기를 사용합니다. 만약 전기를 사용하는 전열식은 직접식, 이 말은 뜨거운 전기 코일이 열을 발사하는 게 벗겨져서 직접 가열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화재 염려가 있죠. 저항, 밀복, 피복식 구조를 한다. 그 다음 온수, 증기 등의 열 매체가 동절기에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연료 탱크에 기름 취출구 등의 온도계를 설치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직접식 사용하면 안 돼요. 이러면은 직접 가열하면 인화의 위험성이 있어요. 간접식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14번. 플레임 아이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거. 플레임 아이는 화형 검출기죠. 불꽃을 어른 아이가 아니고 눈으로 본다. 그래서 빛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연도의 가스 온도로, 뜨거운 온도로 화염의 유무를 검출한다 아니고요. 화염의 도전성, 전기가 흐르는 성질을 이용한다. 이건 플레임 로드라고 합니다. 플레임 로드. 이온화 현상을 이용하는 거죠. 화염의 유무를 검출한다. 그 다음 화염의 방사선. 방사선은 넓은 의미로 지금 방사선인데, 좁은 의미로는 원래 핵물질이 붕괴되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죠. 직접 이런 방사선을 오랫동안 쪼이면은 플레임 아이의 센서가 고장이 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적외선을 감지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가시광선을 감지를 하는데, 이런 빛의 영역에 눈에 보이지 않거나 보이거나 모든 영역을 다 그냥 방사선, 넓은 의미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는 방사선을 오래 쏘이면은 센서가 고장납니다. 아무튼 가장 옳게 가깝게 설명한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죠. 15번. 제어장치 제어 동작 중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 제어 동작이 지금 뭘 말하냐면 설비 조작제 검출, 설정부, 비교부, 조절부, 조작부, 그 다음에 제어 대상 이렇게 있을 때 이 제어 대상에 제어된 결과를 검출을 해서 비교부로 보내서 설정했던 목적값과 따져보고 오차가 생겼는지 조절부에다 보고하면
조절부가 판단을 해서 직접 현장에 명령 내려서 그 다음에 행동 조치, 가감을 하도록 조절을 하는 건데 이 조절부가 어떻게 가동이 되고 있느냐? 헷가닥, 필름 끊어졌다, 오프가 있다, 오프가 없다. 두 가지로 구분해요. 오프가 있다. 그러면은 불연속 동작, 끊는 동작이 있는 거죠. 오프가 없다. 연속 동작. 연속 동작의 종류가 비례 동작, 적분 동작, 미분 동작 세 가지로 구분하고요. 이걸 조합한 비례 적분, 비례 미분, 비례 미분 적분 이런 동작으로도 있고요. 불연속 동작 종류는 스위치가 온, 오프 두 가지만 있는 2위치 동작. 그 다음에 오프뿐만 아니라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스위치가 단계가 많은 다위치 동작. 다위치, 마늘 따자. 그 다음에 스위치가 무한 단계로 많은 불연속 속도 동작.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따라서 저 동작 종류가 아닌가 비례 동작 해당되고 비례 적분 해당되고 온오프 동작 이것이 2위치 동작이에요. 2위치. 반응 동작 이런 것은 없죠. 그래서 4번은 라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문제 16번 10도씨 물 400kg과 90도씨 더운 물을 100kg 혼합하면 혼합한 후에 물의 온도는 그랬는데요. 혼합 전에 열량 합계는 혼합 후에 열량 합계하고 같아요. 10도짜리 물 400kg, 90도짜리 100kg 각각 합해진 거니까 400kg 비열 1 곱하기 온도 10도씨 플러스 90도짜리 100kg 곱하기 1 곱하기 90도 합한 것은 혼합한 후에 열량 어떻게 되냐면 양비온 양은 400kg에 100kg 합해진 거고요. 비열 1은 똑같고요. 온도는 몰라 혼합한 후에. 그래서 이것을 옮겨서 이항 정리해서 나누면 되겠죠. 물론 여기 곱하기 1이 다 공통으로 들어갔으니까 약분 미리 하고 해도 됩니다. 계산기 눌러서 계산해보면 26도씨 이렇게 나옵니다. 혼합 전에 두 개 한 것하고 혼합 후에 이렇게 합해서 나누면 26도씨가 계산이 됩니다. 문제 17번 급수탱크의 수위 조절기에서 전극형만의 특징에 해당하는 것. 갑은 기계적으로 작동이 확실하다, 내익성이 강하다. 수면 유동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온오프의 스팬이 긴 경우에, 온오프 간격이 긴 경우는 적합하지 않다. 전기는 전극형은 전극봉을 3개로 꽂는 건데요. 전극봉이 고수위용, 저수위용, 이건 이제 펌프가 기동이 되는 것이고, 고수위용은 펌프가 꺼지는 거예요. 물이 다 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마지막으로 안전조이 수면기 밑바닥에 닿게끔 한 것이 경보용, 즉 번호를 정지하는 용도인데요. 요 사이가 너무 간극이 긴 경우는 적합하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계적으로 작동이 확실하다, 내익성이 강하다. 각각 어떤 것이 있을까? 가반의 특징은 플로트식, 부자식으로 된 거고요. 내식성이 강하다. 이것도 역시 부력형, 부자식. 그 다음에 수면에 미세하게 유동을 하면 영향을 받는다. 수은 스위치식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플로트식의 일종인데 수은 스위치를 사용한다. 또는 마그네틱 스위치를 사용한다. 이런 방식은 플로트 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18번 전기 난방 시공에서 관말의 전기 트랩 장치에서 냉각 레그 길이는 일반적으로 몇 미터 이상으로 해줘야 되는가? 1.5m. 냉각 레그는 전기 주관에서 생긴 응축수를 분리하기 쉽게끔 밑으로 100mm, 측면으로 1.5m. 여기에 트랩을 설치하고요. 응축수를 분리해서 건시관수관으로, 즉 보일러 수면보다도
높은 위치로 환수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제 설치하는 요령, 규정에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모양과 사진을 그대로 외워두시면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 19번. 가스 버너에서 종류를 유도 혼합식과 강제 혼합식으로 구분할 때 유도 혼합식에 속하는 것. 슬리트 버너, 리본 버너, 라디언트 튜브 버너, 혼소 버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도 혼합식, 강제 혼합식, 유도 혼합식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다른 회차이지만 슬리트 버너가 유도 혼합식이고요. 자, 살펴보겠습니다. 연소형 공기 공급 방식에 따라서 가스버너 분류는 유도 혼합, 강제 혼합으로 구분을 합니다. 강제 혼합은 분사된 연료와 투입된 공기가 혼합되는 위치에 따라서 내부 혼합, 외부 혼합, 부분 혼합 이렇게 나누고요. 내부 혼합의 대표적인 것이 고압 버너나 리본 버너. 외부 혼합식의 대표적인 것이 라디언트 튜브 버너, 혼소 버너. 그러니까 리본, 라디언트, 혼소가 강제 혼합식에 속한 것이었죠. 근데 유도 혼합식은 적화식이나 분전식이 대표적인데요. 여기 보면은 분전식 버너 종류 중에 링형 버너나 슬리트형 버너가 있다. 상당히 너무나 구체적으로 나온 가스 버너 종류 문제이고요. 사실 이 문제는 출제가 한 번도 했는데 이 많은 버너 종류를 다 외워서 분류해서 대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 20번. 보일러의 열정산하는 목적이 아닌 거. 열정산은 보일러에 들어오는 열과 보일러에 나가는 열. 그 나가는 열도 세부적으로 흡수가 되어서 사용하는 쪽으로 나가는 것과 사용하지 못하고 손실되는 것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보일러의 성능 개선 자료를 얻을 수가 있고 열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어디로 손실되는지 행방을 파악해 볼 수가 있고 보일러 효율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소실의 구조는 이미 보일러를 제조 검사할 때, 제작할 때 설계도대로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설계도만 참고를 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정산을 굳이 보일러 연소실 구조 알려고 이렇게 열정산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1번. 보일러 1마력에 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로 오는 것. 보일러 1마력 규정입니다. 단위를 만든 거죠. 표준 상태에서 1시간에 15.65kg의 상당 증발량을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일러 1마력 그렇게 부릅니다. 숫자가 헷갈리죠. 16.56, 15.65, 14.65, 13.56 이렇게 막 뒤죽박죽 되어 있는데 15.65 이걸 열량으로 환산한 문제도 간혹 나오죠. 15.65kg/H에 상당 증발량이 나왔다. 상당 증발량의 뜻은 100도씨 포화수를 공급해서 100도씨 포화 증기로 발생시키는 것을 상당 증발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100도씨 끓기 시작한 물에서 100도씨 증기로 변하려면 증발잠열이 539kcal/kg씩이 필요하죠. 따라서 15.65kg의 증기가 나올 때는 곱하기 539 하면은 8435.35 843535 뒤에 떼더라도 8435kcal/h의 열량이 흡수가 되어야지 보일러 1마력의 능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열량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증발량으로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시 킬로와트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킬로와트로 하면은 1킬로와트가 860kcal/h로 산정이 됩니다. 환산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 860 하면은 약 9.8kW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4번이죠. 22번. 상당 증발량을 G2 보일러 효율을 에타 연료 소비량을 B 저희 발열량을 HL 증발 잠열을 539라고 할 때 상당 증발량을 옳게 나타난 식. 상당 증발량은 상당 증발량 곱하기 539는 이거 유효율이죠. 유효율. 그래서 증기량으로 굳이 따진다면 실증 곱하기 증기 엔탈피 빼기 급수 엔탈피. 일반적으로 보일러 효율식에서 연상이 되는 식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유효율이니까 이쪽도 유효율, 이쪽도 유효율이니까 유효율은 다른 식으로도 할 수가 있죠. 공급열에 곱하기 흡수한 비율, 효율. 공급열은 뭐예요?
연료 사용한 연료량에 곱하기 발열량. 그게 공급열이죠. 거기에 효율이 곱해졌죠. 그래서 이 식을 대입을 하면은 상당 증발량만 구하면 곱하기 539를 옮겨서 나누기로 집어넣어도 되죠. 이항 정리하는 거죠. 이항 정리. 그러면 각각 이것을 식으로 해보죠. 연료량 얼마? B. 발열량 what? HL. 효율 에타. 이거 곱한 것을 뭘로 나눈다? 539. 그러니까 B 연료량 발열량 HL 효율 에타 나누기 539. 이게 상당 증발량이 된다 이거죠. 23번 급유 장치에서 보일러 가동하는 도중에 연소의 소화 불이 꺼졌어. 소화라는 것은 밥 먹고 내려갔다는 소리가 아니고 없앨 소 불이 꺼졌다는 거죠. 압력 초과 이상 현상이 발생이 되었어요. 긴급히 연료를 차단하는 것은 결국 누가 차단해요? 전자밸브가 차단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신호를 보내는 거. 불이 꺼졌네. 누가 감지해요? 화형 검출기. 압력이 초과됐네. 증기압력 제한기. 증기압력 스위치. 증기압력 제한 스위치. 똑같습니다. 증기압력 제한기. 이런 게 감지하고 있고 감지된 결과를 신호를 전자밸브한테 전달하면 전자밸브가 차단하는 거죠. 24번 보일러 실제 증발량이 7,000kg 파워이고 최대 연속 증발량이 8톤 per hour일 때 보일러 부하율, 보일러 가동률이라고도 보시면 되는데요. 자기 최대로 연속적으로 증발할 수 있는 게 8톤, 8,000kg예요. 근데 현재 실제로 7,000kg이 나오고 있어요. 즉 8,000분의 7,000만큼 능력 발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하율이 8,000분의 7,000 곱하기 100 하면은 87.5%가 답이 되겠죠. 25번 보일러 본체에서 수부가 클 경우의 설명으로 틀린 거. 물이 담긴 부분이 많이 들어있대요. 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증기 발생 시간이 길어지죠. 예열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하지만 식는 데는 오래 걸려요. 그러나 나중에 이게 혹시 파열 사고가 났다, 터졌다, 보유수량이 많아서 파열 시 피해가 커지고요. 빨리빨리 끓지 않아요. 연료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하 변동에 대해서 압력 변화는 별로 변동이 없어요. 한번 끓기 시작하면 보일러 내부의 압력이나 온도 변화가 별로 변동이 없어요. 너무나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으면 온도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변화가 크다 그랬으니까 잘못된 설명이죠. 26번 수소가 15% 수분이 0.5% 중유의 고위 발열량이 1000kcal per kg입니다. 저위 발열량이 몇 kcal per kg이냐? 자, 가연 성분은 탄소, 수소, 황이 있는데요. 연료에 탈 수 있는 성분. 탄소는 1kg 타면은 8100kcal가 나와요. 수소는 1kg 타면은 34,000kcal가 나와요. 황이 타면은 2,500kcal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표면적인 계산이 됩니다. 왜냐? 탄소가 타면은 CO2가 나오고요. H가 타면은 수소가 타면 H2가 나오고 황이 타면 SO2가 나오는데 요 두 개는 그냥 기체로 날아가는데 문제는 이게 문제죠. 물기가 생성이 되기 때문에 이 물은 발생했던 34,000kcal 중에 일부를 빼앗아서 증발을 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연료 중에 애초에 수분으로 들어있던 거, 물기로 들어있던 워터 성분은 열량 빼지 않고 발생하지도 않고 그대로 연소실에서 역시 같이 증발하면서 발생한 열량 중에서 뺏어갑니다. 이처럼 발생한 열량 중에 수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 것을 고위 발열량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고위 발열량에서 빼기 이 물의 양은 두 가지죠. 수소가 타면서 생성된 것과 애초에 물기로 들어있던 연료 중에 들어있던 수분량 이 두 가지를 그 합한 것의 물의 양에 물 1kg당 열량을 얼마나 빼앗아가느냐 530으로 계산하면 안 되고 약 600
상온에서 연료를 25도로 잡았을 때 약 25도 또는 내지 중유 같으면 흐르기 시작하는 유동점 온도 40도씨 그 상태에서 온도가 100도까지 다시 수증기가 포화증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539가 아니고 훨씬 많은 열량인데 대략적으로 계산할 때는 약식으로 간식으로 600kcal씩 빼앗아간다 그렇게 계산을 하고요. 물의 양은 수소가 탈 때는 얼마씩 나오냐면은 수소가 반응식의 H2 플러스 2분의 1 O2는 H2O가 된다. 분자량만 하면은 일자리, 수소 하나가 일자리가 2개니까 1 곱하기 2는 2가 되겠죠. 즉 2kg이 타면은 물은 수소 하나 일자리가 2개 플러스 산소 하나가 16. 이 분자량 계산하는 방법이죠. 18kg의 물이 생성이 돼요. 2kg이 18kg의 물로 나오죠. 물론 산소가 합해진 것이 16kg이 합해지는 거죠. 한마디로 수소량에 비해서 9배의 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수소량에 비해서 9배, 9H 플러스 연료 중에 들어있던 수분량 W 이렇게 빼주는 것을 저위 발열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보면은 고위 발열량이 얼마다? 만이다. 빼기 600 곱하기 가로 열고 9 곱하기 H 수소가 15%인데 15kg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1kg당 15%니까 이걸 떼내려면은 나누기 100 해서 숫자로 만들어야죠. 0.15 플러스 수분 0.5%인데 퍼센트 떼려면 나누기 100 해줘야죠. 0.005 계산기를 누르면은 답이 나오겠죠. 계산기 눌러오면은 답이 9187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계기에서 계산기를 누르면 9187 kcal per kg. 이게 저희 발열량이 된다. 27번. 버너에서 연료가 분사된 후에 소정의 시간이 경과를 했어도 착화를 볼 수가 없어 화염검출기로 관찰을 했는데 불꽃이 안 보여. 전자밸브를 닫았어요. 연소가 되지 않도록 차단했어요. 이게 뭐예요? 불착화 인터록이죠. 저연소 인터록은 연소하는 도중에 불을 줄여야 될 상황인데 연료 조절 밸브가 잘 조절이 안 돼. 불이 안 줄여져. 그럴 때는 저연소 인터록. 저수위 인터록은 안전저수위 이하로 수면계 하단으로 이상 감소가 일어났을 때 불을 꺼주는 거. 프리퍼즈 인터록은 점화 전에 송풍기를 가동해서 연소실 내부 논에 환기를 해야 되는데 송풍기가 가동이 안 될 때 점화가 진행이 되지 않도록 전자밸브가 열리지 않는 것. 그게 프리퍼즈 인터록이죠. 답은 3번이 되겠죠? 28번. 과잉 공기량 설명으로 옳은 것. 과잉 공기량은 이론적으로 연소 반응식으로 계산해 본 공기량에 플러스 덤으로 더 넣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과잉 공기량을 넣지 않으면 원활하게 연소가 안 돼요. 이론적으로 딱 계산한 공기만 넣으면 연소가 다 되느냐? 그게 아니고 송풍기로 불어내면 연료하고 잘 반응이 이루어지는 공기도 있지만 그냥 굴뚝으로 먼저 휙 하고 날아가 버리는 공기도 있어요. 그래서 풍부하게 더 넣어야 되는데 그게 과잉 공기량이고 이것이 실제로 집어넣는 공기량이에요. 따라서 과잉 공기량은 어떻게 구해요? 이론 공기량 옮겨서 마이너스로 이항 정리하면 되겠죠. 실제 공기량 빼기 이론 공기량. 이게 4번이 답이 되겠죠. 라번. 문제 29번. 슈미트 보일러는 보일러 분류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슈미트 보일러, 레플러 보일러, 간접 가열 보일러입니다. 간접 가열 보일러는 보일러 수가 너무나 부식성이라든지 또는 스케일 성분이 되는 불순물이 많아요. 그래서 직접 불을 뗄 경우는 눌러붙을 확률이 높아. 팥죽 같은 경우 순환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직접 불 위에 냄비에 조금 덜어서 가열하면 밑바닥이 눌어붙죠. 잘 젖지 않으면. 보일러 물도 이처럼 불순물이 많은 경우에 직접 가열식으로 하면 스케일 생성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쓸 수 있다. 어떻게? 순수한 증류수만을 받은 가열 부위를 둬서 여기에 불을 떼면은 순수한 증류수의 증기가 나와서 그 증기관으로 가열을 해서
이걸 대표해서 증기를 만들어서 내뿜는 거죠. 화기를 이쪽에 내는 게 아니고 다른 쪽에서 가열해서 증기의 열로 중탕을 해서 보일러의 증기를 가열하는 이게 간접가열식 보일러이고 이것을 슈미트 보일러 또는 레플러 보일러 그래서 간접가열 보일러에 속합니다. 자, 문제 30번. 열팽창에 의한 배관의 이동을 구속하고 또 제한 또 배관의 지지구인 리스트레인지 종료하는 거 배관을 이동을 구속한다 또 제한한다 딱 잡아준다 이걸 리스트레인트라고 하는데 세 종류가 있습니다. 앵커, 스토퍼, 가이드. 행거는 구속하는 게 아니고 천정 쪽에서 배관이 처지지 않도록 매달아서 천정 쪽으로 지지를 해주는 것을 행거라고 합니다.